25년 고2 10월 전국연합 18번 고객 서비스팀에게 약 한 달 전에 나의 와이프와 나는 구매했습니다. 한 세트의 책장을 당신의 가게로부터 나는 진심 흥분했습니다. 찾고선 가구를 완벽하게 부합시키는 우리의 새로운 집을 우리가 구매했을 때 책장을 매니저는 말했었다. 그것이 걸리고 난다는 것을 4주를 배달을 위해서 지난주였던 우리는 쭉 정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가능한 것을 봤는데 배달을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책장과 함께 그날 이러한 지체는 쭉 유발시킵니다. 우리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그래서 제발 제공해 주세요. 분명한 그리고 구체적인 배달 일자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러한 이슈가 다뤄지게 되는 걸 즉시 우리가 다시 조직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을 받는 배달을 어떠한 혼란 없이 고객의 불만 편지지요. 첫 번째는 상황이었고요. 상황은 뭐야? 한 달 전에 책장을 구입했고 배송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4주가 지났는데도 배송이 안 와서 불편하다고 그랬죠? 요청하는 점과 시사점은 명확한 배송일을 다시 안내해주고 신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19번 심경변화. 나는 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방향에서 숲의 길에 내가 알기에 데려가곤 한 나를 집에 하지만 거의 마치 누군가가 껐던 것처럼 모든 불을 나는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껌껌한 숲 안에 어떠한 불도 없이 어떠한 종류의 잃어버린 것으로 느낀 나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나는 넘어졌습니다. 나는 찢어지게 했다. 나의 옷을 그리고 상처를 입혔다. 나를 떨어지면서 언덕 아래로 절망 속에서 나는 멈췄고 그리고 기댔다. 나무에 기대서 나는 기울였다. 나무에 기대서 나는 가지지 못했다. 어떤 아이디어를 어디에 내가 있는지 지금 누군가 심지어 알아차릴까? 내가 사라졌다는 것을 그것은 있었다. 바로 그리고 나서 희미한 향기가 떠돌았다는 것이 그 어두움을 통해서 즉 냄새라는 얘기죠. 냄새, 요리에 나는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것을 향해서 그리고 곧 희미한 노란색 빛이 장렬했다. 반짝거렸다. 그 나무를 통해서 그것은 삼촌 컬의 오두막이었다. 그리고 나는 볼 수 있었다. 그를 창문을 통해서 감사해 한 모든 말을 넘어서 나는 알았었다. 내가 마침내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도움을 나의 고난은 끝났다. 어둠 속에서의 희망이죠. 자, 첫 번째는 상황이었어요. 자, 숲속에서 길을 잃고 다치고 절망에 빠졌죠. 자,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깜깜한 데에서 음식 냄새와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죠. 결과 또 교훈, 이것은 뭐냐? 삼촌의 오두막을 찾아서 도움을 얻으면서 이 고난이 끝이 나게 됩니다. 25번 당신이 일하는 중일 때 그 의료 분야에서 그것은 중요합니다. 개발하는 것이 견고한 직업의 관계를 당신의 환자들과 설립시킴으로써 실제적인 자기 경계를 당신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그것은 중요합니다. 유지시킨다는 것이 집중을 환자에
일할 때 환자와 보여지게 되는 빈번하게 그것은 쉽다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들을 친구들과 당신은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정보를 적절하지 않은 환자들은 아마 느낄 겁니다. 그들이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강 관련 정보를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당황스럽기 때문에 공유하는 것이 그 정보를 자기의 경계는 또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직업적인 경계로서 당신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들을 존중을 가지고 그리고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관계가 직업적이도록 친절하세요. 환자들에게 그리고 항상 유지하세요. 초점을 환자에게 의료관계의 경계. 첫 번째 개념은 의료인은 환자와의 관계에서 전문적인 경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지나친 친밀감은 환자가 건강 정보를 숨기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친절하되 초점은 항상 환자에게 두고 전문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21번 묻혀라. 새로운 젖은 면봉을 소금에 그리고 부드럽게 터치해라. 다양한 지점을 당신의 혀 위에 그리고 기록해라. 어디서 당신의 미각이 가장 강한 것 같은지를 그리고 나서 각을 해라. 물을 가지고 강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어내기 위해서 당신의 혀를 그리고 사용해라. 면봉을 묻혀있게 된 설탕과 함께 똑같은 지점 위에 그리고 기록하세요. 그 결과들을 각을 하세요. 다시 한번 그리고 나서 면봉하세요. 레몬 주스를 가지고 최종 각을 후에 시도하세요. 커피를 비교해봐. 당신의 반응을 당신의 친구들과 당신의 맛의 패턴들은 드러낼 겁니다. 더 많이 단순한 맛의 선호보다도 최근의 연구들은 제안합니다. 연결을 미각자의 위계와 행동의 그 장애 사이에서 예를 들어 미각 둔감자는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높은 발생률을 알코올 중독에 아마 왜냐하면 액체가 덜 쓴 것 같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대로 초미각자는 피할 겁니다. 영양가 있지만 약간 쓴 음식을 브로콜리와 같은 게다가 박탈하게 합니다. 그들에게서 균형 잡힌 식단을 그래서 비록 그 맛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시각, 청각 또는 심지어 촉각처럼 그것은 만든다 이해를 당신이 주는 것이 더 가까운 관심을 그것에 왜냐하면 화학작용이 적어도 당신의 입에서는 운명일 수 있기 때문에 미각 실험과 인간의 행동입니다. 첫 번째 개념은 뭐죠? 개념에 대한 개념. 혀의 부위별 미각 반응을 시험하는 간단한 실험을 소개합니다. 자, 사례로는 미각 유형에 따라서 음주 습관이나 식습관에 차이가 생긴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뭐냐? 미각도 개인의 행동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감각이다. 25번 실험은 증명합니다. 과학자의 그 수용의 무지의 거의 틀림없이 가장 잘못된 일은 과학자가 할 수 있는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다는 것을 무엇이 일어날지를 주어진 시나리오 속에서 수고하는 것 없이 체크하는 것을 등장은
실험 철학의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해방과 함께 호기심의 소중한 것으로서 다소 의심스러운 그 특성보다도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 실험가와 과학이 오늘날에 종종 가정된다는 서포트 되어진다라고 철학적 틀에 의해서 그리고 승인된 방법론에 의해서 즉 진술하는 당신의 가정을 그리고 나서 테스트하는 그것을 팩트는 그 철학자가 과학의 이안 해킹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험을 단순히 호기심으로부터 보기 위해서 무엇이 일어날지를 실제로 관점에서 찰스 다윈의 아들의 즉 천문학자 조지 다윈의 한때 잠시 사람은 해야만 했다 완전히 미친 실험을 심지어 그것이 열매가 없는 것으로 입증이 되는 것 같지만 열매 없음을 무모하다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이 되지만 당신은 결코 알지 못한다. 당신이 시도할 때까지 과학의 무지의 과학과 무지의 포용이죠. 자, 개념은 과학은 모름을 인정하고 실험을 통해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어요. 자, 사례를 들었죠. 다윈의 아들이 제안한 미친 실험처럼 호기심 자체가 과학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시사점은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시도해보는 태도가 과학 발전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23번 글의 주제. 우리는 버리거나 또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이론을 단지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더 괜찮은 방식을 설명하는 것에 증거를 서포트하는 그것을 이론들은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제공합니다. 엄청난 예시들을 엄청난 덩어리의 증거는 서포트합니다. 뉴턴의 이론을 중력에 하지만 19세기 후반쯤 과학자들은 발견하기 시작해왔다. 케이스들을 그 예측이 완벽하게 부합시키지 못하는 곳인 않는 곳인 관찰들을 이러한 불일치는 설명이 되어집니다. 단지 아인슈타인이 발전시켰을 때 그의 일반적인 이론을 상대성에 부합시킬 수 있는 관찰을 여전히 많은 성공들은 뉴턴의 이론의 무시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얻지 못합니다. 인정을 만약에 그것이 옛날에 설명할 수 없었으면 이러한 성공들을 똑같이 잘 그것은 했었다. 그리고 그것은 왜 우리가 지금 보는지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더 폭이 넓은 이론으로서 중력의 뉴턴의 이론보다 어떤 과학자들은 오늘날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론을 중력에 가게 되는 아인슈타인의 것을 넘어서 만약에 어떤 새로운 이론이 얻은 적이 있다면 인정을 그것은 매치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성공들을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뿐만 아니라 효과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영역에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하지 못한 곳인 과학이론의 진화. 첫 번째는 개념. 기존의 이론은 더 나은 설명이 등장할 때만 대체될 수가 있죠. 자,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뉴턴의 중력 이론은 많은 증거를 설명하지만 한계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보완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새로운 이론은 이전의 성과를 포함하면서 더 넓은 영역을 설명해야 한다.
24번 글의 제목. 상상해봐. 잠시 멈추는 것을 중간에 바쁜 하루에 그리고 가진다 순간을 리프레시하는 당신의 마음을 그리고 재충전하는 당신의 에너지를. 이러한 힘은 하루 중 중간에 휴식에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당신이 벗어날 때 일상으로부터 특히 활동과 함께 활동을 가지고 디자인된 자극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두뇌를 당신은 막는다. 인지적인 피로를 그리고 높인다. 생산성을 나머지를 생각하고 하루에 뉴로빅 운동은 즉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완벽합니다. 그러한 휴식을 생각하면 그들은 타겟으로 한다. 다른 지역을 당신의 두뇌 그리고 유지시킨다. 그것이 기민하고 그리고 민첩하도록 이러한 운동은 만든다. 멘탈의 오아시스를 정신적 오아시스를 리프레시 시키는 기운나게 하는 그리고 준비시키는 당신을 오후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러한 전략적인 멈춤은 단지 휴식이 아니다. 그것은 높인다. 당신의 인지 능력을 그리고 보장한다. 확실하게 한다. 당신의 마음이 예민하고 집중된 것으로 머무르는 것을 심지어 잠깐 시도하는 것은 뉴로빅 운동과 효과를 발휘하게 할 수 있다. 작동시킬 수 있다. 경이로운 것들을 당신의 인지적인 상태를 생각하고 그 점심 동안에 시작해라. 사용하는 것과 당신의 주되지 않은 지배적이지 않은 손을 루틴의 임무를 생각하고 일상적인 임무들을 생각하고 글쓰기와 먹는 것과 같은 이러한 단순한 변경은 도전하게 한다. 당신의 두뇌를 그리고 활성화시킨다. 길을 통로를 일반적으로 개입되지 않은 그리고 촉진시킨다. 더 큰 유연성을 사고에서 두뇌를 깨우는 휴식이죠. 자, 상황은 바쁜 하루 중에 잠시 멈춰서 두뇌를 재충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 자주 쓰지 않는 손, 비지배손의 사용과 같은 뉴로빅 운동이 뇌의 새로운 회로를 자극합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짧은 두뇌 자극 활동이 집중력과 생산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25번 두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퍼센테이지 어린 어른들의 학사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장 높은 정도로서의 한국, 뉴질랜드, 미국, 룩셈부르크, 프랑스의 예를 들었죠. 그래프는 위에서 보여줍니다. 퍼센테이지를 25세에서 34살 어린 성인들의 얻은 학사 또는 박사 학위를 그들의 가장 높은 정도로서 5개의 선택된 OECD 나라들에서 22년에처럼 한국은 가졌다.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어린 어른들의 석사 학위를 가진 그들의 가장 높은 정도로서 하지만 가장 낮은 퍼센테이지를 그러한 것들의 박사학위의 그들의 가장 높은 정도로서 뉴질랜드는 가졌다. 두 번째로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어린 어른들의 그 석사 학위를 가진 그들의 가장 높은 정도로서 그리고 오게 된다. 미국이 룩셈부르크와 프랑스에서 퍼센테이지는 어린 어른들의 박사 학위를 가진 그들의 가장 높은 정도로서 능가한다, 초과한다. 그러한 것을 그런 것들의 석사 학위를 가진 그들의 가장 높은 정도로서 다른 세 나라들과 달리 룩셈부르크에서 퍼센테이지는 어린 어른들의
박사 학위를 가진 그들의 가장 높은 정도로서 2배 미만이었습니다. 2배 미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석사 학위를 가진 그들이 가장 높은 정도로서 프랑스는 보여줍니다. 가장 작은 갭을 9%포인트의 퍼센테이지와 어른들의 석사학위를 가진 박사학위 사이에서 그들의 가장 높은 정도로서의 OECD 학위 통계, 첫 번째 개념 25세, 34세 청년의 학위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한 통계입니다. 자, 사례별로 한국이 학사 비율이 제일 높고 석사는 제일 낮죠. 학사는 대학교, 석사는 대학원 졸업한 사람. 자, 시사점. 나라마다 고등교육 구조가 달라서 정책 방향도 차별화가 필요하다. 26번 EKW는 미국의 뮤지션이고 시민권리 활동가였습니다. 그녀는 보여줬다 음악적 재능을 이른 나이로부터 12살에 그녀의 첫 번째 클래식 독주회 동안에 그녀의 부모님의 자리는 원래 앞쪽 가까운 옮겨졌습니다. 뒤쪽으로 그들의 의지에 맞서 만들기 위해 자리를 배긴 사람들을 위해서. 졸업한 다음에 고등학교로부터 그녀는 준비합니다. 오디션을 생각하고 커티스트 기관의 음악의 하지만 그녀의 지원은 거절당합니다. 그녀가 탓으로 돌린 인종 차별로 돈 마련하기 위해서 그녀의 개인 레슨을 그녀는 공연하기 시작했다. 아틀란틱 시티에서. 그리고 택했다. 무대의 이름을 니나 심슨이라고 1960년에 그녀는 서포터가 되었다. 시민권리 운동의 그리고 작곡하고 그리고 공연했다. 노래를 반응으로써 인종주의와 폭력에 남부 미국에서 좌절하게 된 인종주의에 의해서 미국에 그녀는 떠났다. 나라를 70년에. 그리고 살았다. 다양한 장소에서 그녀가 정착하기 전에 프랑스에서 그녀는 죽었다. 2003년에. 하지만 그녀의 평판은 계속된다. 그녀의 강력한 음악을 통해서. 니나 시몬의 삶. 자, 옛날에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였는데 인종차별을 경험했죠. 그래서 전환을 했어요. 어떤 전환? 생계를 위해서 공연하면서 니나 시몬이라는 예명을 사용했죠. 민권운동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와 시사점은 인종차별에 맞서면서 음악으로 정의를 외친 예술가로 기억됐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29번 세포가 분열할 때, 나뉠 때 게놈은 그 두 딸들의 딸세포에 종종 꽤 동일합니다.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또는 그것에게 그 부모세포의. 희귀한 드문 경우에서 실수는 종종 보여줍니다. 변화를 더 나은 것을 생각한 그리고 더 아마 그것은 원인이 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한 차이를 세포의 전망에서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 실수는 원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심각한 손상을 예를 들어 망가뜨림으로써 그 코딩의 순서를 중요한 단백질을 생각한 변화는 실수 때문에 첫 번째 그 형태의 영원히 계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뀌어지게 된 세포가 가지기 때문에 증가되는 가능성을 그 재생산하는 것에 그 스스로를 변화는 실수 때문에 두 번째 형태의 즉
중립적인 변화는 아마 계속해서 영속되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입니다. 가능성에 바뀌게 된 세포나 그 사촌이 성공할지 말지는, 하지만 변화들은 유발시키는 심각한 피해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곳으로도 세포는 그 고통을 겪게 만든 그들을 죽습니다. 그리고 남기지 않습니다. 자손을.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 이러한 사이클의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에 유기물질은 진화합니다. 그들의 유전적인 특성들은 변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줍니다. 그 유기물질에게 새로운 방법을 활용하는 환경을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살아남는 경쟁에서 다른 것들과 그리고 그 번식하는 그 성공적으로. 세포 변화와 진화 개념. 세포 분열 시 유전 정보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전개로 일부 변화는 이익이 되고 무해하기도 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으면서 이렇게 자연 선택으로 걸러집니다. 시사하는 점은 이러한 반복적 변이와 선택이 생물의 진화를 이끈다. 30번 자유문화 안에서 가치는 공정한 평등의 기회의 개인들을 생각한 더욱 무게를 나가게 합니다. 보존을 가족의 통합의 반대로 유교 문화를 생각하면 찾는 것이 공정한 애쓰는 것이 공정한 평등을 기회의 개인들을 생각한 중요한 반면 가족은 맡는다. 기본적인 역할을 인간의 본성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가족의 제도 안에서 고려되어집니다. 본질적인 방식이라고. 인생에 개인은 주로 이해되어집니다. 가족의 멤버로서 그들이 고려되기 전에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래서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유교자들을 생각하면 가족은 소유합니다. 내재된 가치를 결코 버려질 수 없는, 심지어 만약에 그것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어떤 사회적인 불평등에 어떤 문화들은 자유의 문화와 같은 선택할 것입니다. 부과하는 것을 증가하는 제한을 역할에 가족에 그리고 실행한다는 것을 더 많은 그 인류 평등주의 정부 프로그램을 교육과 건강 케어와 그리고 다른 긍정적인 권리를 생각한 사회에서 추구 속에서 공정한 평등의 기회. 반면에 다른 문화들은 유교의 것과 같은 선호할 것입니다. 주로 둔다는 것을 복지의 책임을 가족에게 그리고 인정한다, 용인한다, 불평등을 발생하는 그 존재로부터 가족에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지는 한 그 국가에서 가족과 평등의 가치. 개념. 자유주의 문화는 개인의 기회 평등을, 유교 문화는 가족의 역할을 중시합니다. 대조. 자유주의는 국가가 복지를 담당하지만 유교 문화는 가족이 복지의 중심이 됩니다. 시사점은 문화마다 평등과 가족의 균형을 다르게 정의하고 가족은 여전히 인간 삶의 핵심이다라고 합니다. 31번 통계는 20세기에서
체계적인 모음집이 되었습니다. 정량적 정보에 필요된 국가에 의해서 이러한 과정은 발생합니다. 모든 산업화된 나라 안에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들이 현대 국가가 된다는 것에 D는 썼습니다. 그것이 어렵다 생각하는 것이 동시에 그 물체가 측정되는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단지 관행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것은 케이스입니다. 현상은 가격과 같은 부과되는 그리고 제품과 같은 판매되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범주들은 그리고 분류된 분류 체계들은 서포트하는 수집, 집계 그리고 조직화를 공식적인 통계의 고안되어집니다. 서브하기 위해서 목적을 국가의 미세 경제를 생각한 또는 사회 정책을 생각한 포토는 묘사합니다. 사용을 통계에 만들기 위해서 바로 국가의 권위를 정량화하는 방식입니다. 만드는 것에 결정하는 것 같은 것 없이 그리고 특징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사회적인 그 기술로서 의도된 만들기 위해서 신뢰를 권위 속에서 국가와 통계의 관계 개념 20세기 통계는 국가 운영을 위한 핵심 도구로 발전했습니다. 사례는 수치화는 객관성을 가장하지만 사실은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 됩니다. 시사점 통계는 신뢰 구축의 사회적인 기술이지만 중립성을 맹신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요. 32번 마치 전문가가 맛과 색깔에서 와인에 얻는 것처럼 많은 것을 알므로써 그 파악의 기저에 있게 하는 이러한 퀄리티를 그렇게 많은 관점은 그 신체에서 잠재적으로 높인다. 다른 것들을. 그러나 모든 과학적 도구는 현미경으로부터 수학까지 그리고 모든 측면은 신체의 두뇌부터 미생물까지 요구합니다. 그러한 깊이를 전문성에 그래서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를 그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그리고 각각의 커뮤니티는 구분이 되어진다. 구분이 된 채 그 다른 것으로부터 그 자신의 전문화된 그 언어에 의해서 단어들에 의해서 조사 커뮤니티는 헌신되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 형태의 과학적 도구 또는 세부 구체적인 전문적인 성분의 신체에 예를 들어 한 가지 형태의 세포와 같은 어떻게 다른 형태의 세포가 의사소통하는지는 서로와 그 자신의 전문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단순한 형태의 생명은 지구에서 이제 거의 연구되어지지 않습니다. 전체로서. 그리고 인간의 신체는 명백하게 많이 더 복잡합니다. 오래전에 1890년만큼 그 타임즈 신문은 논평합니다. 지식은 벌써 너무 광대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루기엔 오늘날 아무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체에서 그 어떤 것에 인체 연구의 분절화 상황, 인체 연구는 전문화로 인해서 영역별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세포나 도구 중심 연구로 이 전체적인
통합의 이해가 부족하죠. 자,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무엇이냐? 다양한 관점이 상호 보완될 때 인체의 이해가 더욱더 깊어진다라고 합니다.